안녕하세요. 마음으로 가르치는 텍쌤입니다. 네, 오늘은 건강 영역 첫 번째 단원인 건강과 체력 평가 중에서 소단원 청소년기의 변화와 바람직한 성문화, 자기 존중감 높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기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신체적으로,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그런 변화 속에서 가져오는 불안감 또는 호기심 등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런 부분을 오늘 알아보고요. 그리고 성폭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그 예방 방법이나 대처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학교 교과서인 동아출판 자료를 활용했고요. 본 자료는 수업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편집, 복제, 전송 등을 할 경우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네, 청소년기는 어린이가 성인으로 자라나는 중간 단계입니다. 특히 성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지면서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되고 성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성 충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욕구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발산하지 못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청소년기를 긍정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럼 청소년기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네, 크게 신체적인 변화가 있고요. 그 정신적인 변화가 있겠습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그 변화의 특징이 약간씩은 다른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스포츠의 양성평등을 방해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각종 대중매체에서 다루는 스포츠 활동을 보면 남자 운동선수의 경기를 다룬 분량이 여자 운동선수의 경기를 다룬 분량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경기의 중계 방송은 편성 자체가 남자부 경기 중심으로 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스포츠의 양성평등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는 여드름이 나는 시기입니다. 선생님도 사춘기 시절, 청소년기 시절에 음, 얼굴에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조금 받고 신경도 많이 썼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겨드랑이와 생식기 주위에 털이 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 간다는 거죠. 두 번째 정신적 변화는 자의식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감수성이 풍부해지기도 하고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불안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에 대한 관심과 충동이 높아져서 여러 가지 이 성적인 호기심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이때에는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부모님과의 갈등, 또 학교에서도 친구들과의 갈등, 또 선생님과의 갈등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남성과 여성의 변화를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변화입니다. 신체적으로는 골반과 가슴이 발달하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내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 월경이라고도 하죠. 이 생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리적인 변화가 나타나고요. 피하 지방량이 많아지면서 몸무게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살찌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근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여성으로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변화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남성의 변화입니다. 수염이 나고요. 목소리가 굵어지면서 이 변성기가 오게 되죠. 변성기를 지나면서 목소리가 굵어지고 고환과 음낭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출산할 수 있는 정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근육의 양이 많아지고 또 어깨가 넓어지는 등의 신체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는 신체와 정신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 변화 또는 정신적인 변화에는 개인에 따라서 이 성숙되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또래보다 늦어져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변화들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아니면 이 변화에 대해서 이 변화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 또 내 몸에 대한 소중함을 더욱더 느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청소년기의 성적 발달에 대해서 이 성적 변화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나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왔습니다. 이 많은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입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변화를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주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차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청소년기 신체의 변화는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 등으로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왜 안 나타나지? 아니면 또 더 빨리 나타나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열린 마음으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편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어서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성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올바른 성의식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고 서로의 성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역할의 뜻 이해와 바람직한 성역할 실천하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성역할은 사회에서 남녀 성별에 따라 각기 적절한 것으로 규정지은 행동 양식이나 태도 가치 등을 의미하는데요.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구분한 과거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성별이 아닌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며 조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양성평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그 양성평등이란 무엇인가요? 여성과 남성이 권리, 의무, 자격, 기회, 조건 등의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는 것을 양성평등이라고 합니다.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양성평등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부족한 면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이 양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스포츠 안에서는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활동 영역이 확대되면서 남성들의 전유물로만 생각되던 스포츠 영역에서도 여성의 참여가 많아지고 큰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녀 차별적인 요소들이 스포츠 현장에 많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스포츠는 남녀 모두에게 즐거움과 성취감을 주며 몸과 마음의 발달과 온전한 인간으로 자라고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스포츠 현장의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학교 스포츠 활동에서는 그 여학생들의 이런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부분 노력하고 지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학생들이 이 체육활동에 적극성을 띠고 열심히 참여해 줬으면 하는 선생님의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요.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성폭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미 학교에서 체육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교육 또는 사이버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서도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접했을 거예요. 최근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성 관련된 안 좋은 소식들을 접하면서 좀 더욱더 관심을 갖고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나의 동의 없이 하는 성과 관련된 모든 행위로 신체적인 폭력은 물론이고 언어적인 폭력과 정신적인 폭력 모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자신은 그럴 생각으로 한 말과 행동이 아니어도 상대방이 성과 관련지어 불쾌하게 생각했다면 그것 역시 성폭력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성폭력의 종류를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먼저 성희롱입니다. 상대방의 몸을 곁눈으로 쳐다보는 것에서부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몸을 더듬거나 성과 관련된 거북한 농담을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성적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언어와 치근거리는 음란한 눈빛 등을 이 성희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추행입니다. 성행위까지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더 나아가서 성기 부위를 가해자가 접촉하거나 문지르는 것, 피해자의 허락 없이 키스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피해자나 가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상대방의 허락이 없이 행해지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는 거겠죠. 이어서 스토킹입니다. 싫다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는 쫓아다니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매스컴에서 나오는 연예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이 성폭력의 종류이지만 일반인들에게도 또는 우리 학생들끼리도 충분히 이러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이버 성폭력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저속한 농담, 성적인 농담이겠죠. 그리고 음란하고 불쾌한 말 등을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분노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나의 의사에는 상관없이 어떤 음란한 댓글을 달았다든지 음란한 표현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사이버 성폭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 성폭력의 가해자는 모두 남성이다 라는 오해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많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해자는 남성이지 않을까라고 의견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성과 여성 모두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성폭력입니다. 또 하나, 어떤 부분에서는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2차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폭력을 당한 것은 그 피해자의 뭔가 잘못으로 돌려지는 또 오해가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을 당했을 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바로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절대 그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주위의 도움을 받아 빨리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성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씀드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성폭력이 일어난 날짜, 시간, 장소, 범인의 특징을 기록해 두고요.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은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세탁을 하지 말고 별도로 봉투에 담아서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몸을 씻지 말고 즉시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가서 적절한 조치나 소견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요. 물론 신체적으로 이런 진료나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또 충분한 상담이나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먼저 안전하게 생활하기입니다. 평소에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라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갖는 친구들이 돼야 되고요. 신체 접촉을 하고 싶으면 물론 이성 친구들 간에 그런 신체 접촉이나 아니면 그런 친근감의 표현을 하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의 허락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성 관련 농담이나 놀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하지 않고 놀이로 이 성과 관련된 행동을 시키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체를 노출한 사진이나 성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 사진을 찍어서 돌려보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도움 주기 차원인데요. 피해를 당한 친구에게 너도 잘못했네, 그냥 덮어둬, 네가 그랬으니까 당연히 그랬지,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2차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한 친구를 아끼고 충분히 배려한다면 그 친구들 위해서 그 친구의 말을 잘 경청해주고 잘 들어주고 소문을 내지 않도록 하고요. 전적으로 친구의 말을 믿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선생님 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피해를 당했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반드시 부모님, 선생님, 관련 기관에 적절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누구보다 힘든 친구는 피해를 받은 친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힘들고 죄책감을 느끼지 말아야 되는데 죄책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떤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 존중감이 높은 친구들이 또 이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알겠지만 뭘까요? 네, 자기 존중감이라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굉장히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존중감이 높은 사람의 특성으로는 내가 타고난 성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나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그 부족한 점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요.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이는 특징을 보입니다. 우리 스포츠 상황 속에서는 이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의 축제를 좀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혹시 패럴림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으로 올림픽은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그 올림픽은 4년마다 개최되는 우리 선수들의 세계적인 축제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신체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를 패럴림픽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이 대회인데요. 장애가 있지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키며 스포츠에 참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 존중감이 매우 높은 사람들의 스포츠 축제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이 선수들은 뭐 근육이 손상됐다든지, 예를 들면 지금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달리기 육상이죠. 육상 선수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하체가 온전하지 못하죠. 일반 정상적인 이런 신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이러한 신체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더 뜻깊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었던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로 그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에서 4년마다 올림픽이 마친 후에 패럴림픽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신체 장애가 없는 사람들만이 최고의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신체적인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의 패럴림픽을 즐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장애가 있더라도 그 장애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키며 스포츠를 참여한다는 것에서는 이 패럴림픽에 아주 가치 있는 스포츠 축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문제풀이를 하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OX 문제입니다. 각종 대중매체가 여성 운동선수의 활동보다 남성 운동선수의 활동을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너무나도 쉽죠. X입니다. X. 대중매체에서 여성 운동선수 활동보다 남성 운동선수 활동을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의 양성평등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이 대중매체가 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욱더 이 부분이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우리 학교에서 스포츠 참여하는 데 있어서 여학생들의 참여가 더욱더 많아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런 부분들도 더욱더 빠른 시일에 개선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성 운동선수들의 활동이 더 비중 있게 다뤄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기에 올바른 성 역할을 실천하기 위한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네,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남자와 여자 모두 서로를 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하며 각각의 개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어, 그냥 있는 그대로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그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학생이기 때문에 또는 남학생이기 때문에 어떤 성 역할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사실 이런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고정화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보다 더 이전 세대에서는 더 심했겠죠. 그렇지만 최근에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겠지만 이런 양성평등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지위가 매우 향상됐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이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 남성과 여성 모두가 서로의 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 역할을 실천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세 번째 소단원인 청소년기의 변화와 바람직한 성문화 그리고 자기 존중감 높이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뭐 메일이나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이 영상은 온라인 클래스와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했고요. 다음 또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